자, 관인연품 사연의 존재 부정하는 곳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인연, 차재연, 그러니까 차재연이 등무관연이라고 얘기를 했고 연연, 증상연 해서 네 가지 인연에 대한 사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인연 하면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인연이야. 이거 인연이라는 것이 인과적이든 상대적이든, 예, 그게 뭐 서로 상관적이든 이것은 다 인연이야. 인연. 그 누가 그렇게 보는 거야? 내가 그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인연이라는 건 나의 주관적 해석이라 그랬죠. 인연이라는 것은 주관적 해석. 그래서 무엇이 인연인가 원인인가 했을 때 그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는 원인도 있지만은 인간사 일어나는 삶에 여러 가지 현상들, 심리적 문제는 뭔가 원인인가 했을 때 원인이 같아요, 달라요. 첫째가 자기 가족을 바라보는 원인이 다르고 둘째가 바라보는 원인이 다릅니다.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그것은 주관적 해석에 의해서 인연은 결정된다. 그래서 인연. 근데 그 인연은 물론 아비달마 코사에서 차제연 내지는 등무관연 한 것은 마음이 생멸하기를 그 시간차가 없이 계속 생멸을 이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없어지는 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것이 앞에 마음이 있어야 뒷마음이 반드시 있겠지. 그런 입장에서는 차제라고 얘기를 하고. 차제라는 건 차례라는 뜻입니다. 차례. 그 사이에가 간극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있으면 맹해든지 하든지 차이가 생길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이가 뭐냐면은 전혀 시간적 벌어짐이 없다고 해서 등무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등무관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폭넓게 해석되고 후대 불교에 가서 폭넓게 해석되고 지금에 와서는 이것보다 더 훨씬 더 폭넓게 해석돼야 되는 것이 차제연과 등무관연의 문제인데 그 일단을 지난번에 설명을 했고 오늘은 뭐 복습 차원에서 조금 읽으면서 맛보기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연연이라는 것은 항상 마음은 마음을 대상으로 해요. 내가 과거를 대상으로 해서 원망하고 내가 미래를 대상으로 해서 암울을 하고 그러니까 미래에 희망이 없으면요 암울한 거지. 그래서 미래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이 없다. 미래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하고 희망이 없다. 라고 해서 암울하고 했을 때 마음은 항상 마음이 대상지어서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연연하는 것이 실은 알고 보면은 나만 그렇게 미래가 불투명하면은 암울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암울하게 느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암울하게 느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암울한 것이 그런 암울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의 그 암울한 느낌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쳐요. 아유, 쟤는 암울하겠어. 뭔가 좀 우울해서 걱정이다 라고 해요. 우울해서 걱정이다 정도로 끝나지. 그러니까 누구나 우울할 수가 있다고. 누구나 우울할 수 있지만은 그 우울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지 않고 그렇지만 그 다른 사람은 우울하구나 정도는 알고 그래서 내가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하지만은 필요도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 쓰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없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상연 하는데 이것도 오늘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연이 여러 법을 생하고 다섯 번째는 없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면 33쪽 아래 딸락 일체의 연은 모두 이 사연 속에 포함되며 연이라는 것은 어차피 해석이요. 인연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인연이야. 내 마음속으로 그걸 해석해낸 결과가 인연이야.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해석해낸 결과가 인연입니다. 그 인연은 인연, 그 다음에 등무관년, 연년, 증산년 하는 사연으로 만물이 생한다. 만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한다. 물론 이것을 뭐 생물이나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됩니다만은 불교는 대저 그런 광대한 설명, 또 부처님 때는 그런 생물학적 견해나 물리학적 견해가 우리보다 발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차제연이 2년이란 일체 유의법을 이야기라고. 2년이란 일체 유의법이라는 것은 유의법은 건 유의의 중심이 항상 나라는 주관이 있기 때문에 유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 살았죠? 오늘 여러분 살죠? 그러면 어제하고 오늘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 다르다는 걸 아는 건 누가 알아요? 내가 알죠. 근데 그 다르지 않는 게 어제 오늘과 나의 오늘이 다르지 않는 게 뭐지? 내가 안다 했을 때. 내가라는 놈이 다르지 않다라고 나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예? 유신견. 그러니까 소위 이걸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자기 정체성이라고 해요. 나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모든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점이지. 기준점. 내 기준점에 따라서 과거가 결정되고 현재가 결정되고 미래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시기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시간이 문명에서 만들어낸 거고 우리 사람들마다 심리적 시간이 다 다르니까 심리적 시간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이제 와 이러지만은 벌써 왔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심리적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문명 안에서 기준되는 시간을 공통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의 시계의 시간이고 우리가 가지는 과거 내가 마음 안에서 느끼는 마음에서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는 내가 기준이 된다.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되지. 안 변해야 되지. 그 안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거잖아. 무상한 거잖아. 근데 나도 무상해요 안 해요? 하죠. 그렇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것으로 불변한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나도 무상하거든. 그래서 나는 무상하면은 고가 되고 세상이 무상한 거는요. 당연하거나 당연한 거나 그게 즐거운 게 되지. 지금 곧 단풍물 들잖아요. 단풍물 드는 거는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렇게 계속 푸른 거 있으면 보기 좋아요. 단풍도 들었다가 떨어지기도 했다가 그래서 시간에 변화가 있어야 좋아요. 앞에 느티나무도 시간 변화 있는 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무상한 거는 알고는 있지만은 그 알고 있는 무상함에 대해서 고라고까지는 느끼질 않는다고. 고라고까지는 느껴. 즐거운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유의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의법. 그 유의법의 핵심은 유아의 견해야. 내가 있다라는 견해가 유의법의 핵심이 됩니다. 그 안에서 해석되는 것이 인연이죠. 인연이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어떤 인연으로 만났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인연으로 만났어요? 하는 주체가 다 나지. 여러분들하고 참 지금 헤아려 보면은 우리 자원행보살이 내가 놀러 갔다 왔지만은 자원행보살로 나하고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한 2007년부터 시작됐을걸? 내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2007년부터 거의 20년 다 돼가잖아 지금. 2007년부터 시작됐단 말이야. 거의 20년 다 돼가는데 이렇게 쫙 오고 하는데 한 20년 보면 사람 안 지겹나? 이런 섭섭한 마음이 생길 거라고. 왜 그래요? 그 20년간의 지루함이 있어요. 서로 간에 우정이 있어요. 서로 간의 우정이
있다고. 그 서로 간의 우정이 신뢰고, 예? 그것이 이해고, 이렇단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아니, 저렇게 오랫동안 왜 이렇게 만나지? 라고 했을 때, 그런 인연, 무엇이 인연이 됐는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인연하고, 장훈이 생각하는 인연하고 다르다니까? 인연하고 다르다니까? 그게 유의법이라는 거야. 유의법이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나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일체 유의법을 말한다. 차제연이란,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장훈의 걸 기억하는 것도, 예? 앞마음에 의해서 뒷마음이 결정됐기 때문이지. 차례차례. 그래서 실은 나는 뭐냐면 18년 정도의 기억만 가지고 있죠. 그 관계하는 기억만 가지고 있지. 그게 이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차제연, 등무관연 하는데, 요것에 대한 이제 차제연, 등무관연을 어떻게 아비달마에서는 해석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아비달마 책을 한번 펴보면은 116쪽 가봅시다. 116쪽 아비달마 책, 뭐 없는 분 같이 보시면 되고, 아래에서 넷째 줄 보시면은 다른 한편으로 하는 뭐냐면은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전 찰나의 마음과 마음 작용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다음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전 찰나의 마음과 마음 작용의 근거가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그 시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등무관연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현재 찰나 작용하고 있는 육식은 의식이죠, 그죠? 육식은 전 찰나의 마음인 의근을 등무관연으로 삼아 생겨난 것이다. 전 찰나의 뭐냐면 육근의 마음이 뭐냐면은 지금 의식으로 등무관연으로 삼아서 여섯 번째 의식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죠? 의식이 계속 이어지잖아. 근데 여기에 대한 후대의 뭐냐면은 비판 내지는 문제 제기가, 의식이 이어지느냐 했을 때는 의식이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왜 그러냐니까, 사람이 이제 한문으로 민절이라 그러지. 사람이 기절해버리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요. 의식이 없는 거지. 의식이 없다가 깨어나면은 그 과거 일을 기억해야 돼, 말아야 돼. 의식이 없어. 의식은 끊어진 거지. 그럼 의식에서 깨어났어. 그러면 그 의식이 있던 때를 기억해야 돼, 말아야 돼. 했을 때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지. 그렇지만 기억 대다수가 하더라는 거야. 기절 정도로 가지고는. 그러면 의식이 이어지는 거야, 다른 것이 이어지는 거야. 다른 것이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유가사지론이나 섭대승론에서 하고 있고,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만 보는 책. 우리는 못 봅니다. 여러분들 읽기 시작하면 금생을 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가사전론이나 섭대승론, 그러니까 유식의 배경이 되는 논서들입니다.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 유식에서는 뭐가 대두되느냐? 의식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라식과 아레아식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막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등무관연의 해석의 폭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지난주에 강의할 때 1단을 보였어요. 시간적으로 등무관이랄 때는 등무관은 시간이 있는 거야, 시간이 없는 거야.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이 마음이 쭉 사라지고 설일체 유보의 진설 같으면은 찰나생 찰나멸이잖아. 사라졌다, 사라지고 다음 마음이 일어나. 다음 마음이 일어나려면 사라져야 되니까. 그렇게 설일체 유보는 보는데, 이렇게 생멸이 계속 입자로 뭐냐면 이어지겠는가? 그럼 이어지면 이어짐이 아니지. 등무관연을 해야 되지. 아니고 실은 이렇게 쭉 그냥 계속해서 한 줄기를 가지느냐, 실타래처럼 하느냐의 문제는 아주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것을 상속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상속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가 여러모로 뭐냐면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지지난주에 한번 이야기를 잠시 해 드렸죠. 자, 그래서 등무관연으로 삼아 생겨난 것이다. 여기서 등무관이란 전찰나의 마음과 후찰나의 마음 사이에 또 다른 마음이 개입되지 않는 시간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비달마 코사의 입장이고, 그래서 차례로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중문에서는 차제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17쪽 6째 줄 보면은 후단에 마음이 찰나찰나에 걸쳐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책은 아비달마 책인데 이어지는 했잖아요. 아비달마 코사 구사론의 입장에서는 이어지겠어요? 생멸을 거듭하겠어요? 생멸을 거듭해야 되겠죠.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언어적 표현상. 그래서 이어지는 이러한 인과관계의 연세를 심상속, 줄여서 상속이라 하는데, 일상에 있어서 이 같은 마음의 상속을 인간 존재의 주체 또는 자아로 관주하기도 한다 했을 때, 이런 심상속이 상속되고 있죠. 그죠? 이어지고 있다고. 이어지고 있는데 나는 이어지고 있는 나야? 아니면은 기준의 결정적 나야? 고정적 나라고 내가 착각하기 때문에 괴롭다. 이어지는 나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 심상속이라는 것도 구사론, 즉 다시 말해 설일체유보의 생각이 다르고 경량보의 상속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이제 이거 읽고 또 볼 유식의 생각도 물론 다릅니다. 이거 읽고 유식 읽으려면 어떻게 되나? 하여튼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이제 걸어가는 동안 안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상속이라는데, 이 상속에 대한 견해는 굉장히 다변하고 오늘날 또 여러모로 다른 해석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차츰차츰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차제연이란 과거 현재 아란의 최고의 신법과 심소법을 뺀 나머지 과거 현재의 신법과 심소법이다 할 때, 신법과 심소법은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지, 컨텐츠지. 여기서 심소는 안에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화가 났으니까 화가 풀리지. 화가 안 났으면 화가 풀릴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가 났으니까 화가 풀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며칠 전에 화난 상태에서 계속 지금도 화가 나 있다면 여러분들은 병원 가야 됩니다. 화는요, 일시적 심소의 작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를 내는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데, 풀렸으면 좋겠어. 아직까지 상대가 화난 것에 대해서 나에게 사과 내지는 양해를 안 했기 때문에 화난 채로 있어야 돼. 화난 채로 있어야지. 근데 화난 채로 있어져. 화는 달라져. 그래서 남한테 영향이 안 오니까 짜증이 나. 화가 뭘로 바뀌어? 짜증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화가 풀리는 것이 짜증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변질되는 거죠.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런 것들이 심상속이라는 거야. 심상속. 그것이 차례차례 일어난다고. 화가 풀리면서 화가 일어날 수는 없잖아. 화가 풀리는데 화가 일어나지는 않죠. 화가 나야 풀린다고. 이것이 뭐냐면은, 그런데 그러한 심소를 아라는 마음의 작용을 일으킬까? 상수 멸정에 들까? 상수 멸정에 아라는 들기 때문에 아라의 최고의 심법과 심소법, 등무관전, 상수멸 들기 전까지는 등무관으로 왔지, 차제로 왔지. 그렇지만 상수멸에 들면은 그 모든 것이 해소되기 때문에 최고의 심법과 심소법을 뺀 나머지 과거 현재의 심법과 심소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종교적 이야기입니다. 종교적 이야기고, 또 수행적으로 이렇게 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니까 마음은 그렇게 아란들이 최후의 마음, 이런 마음 없습니다. 마음에 무슨 최후와 최초가 있겠죠. 마음은 최후 최초 모든 관념 개념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마음이야. 자, 그거는 또 차츰 이야기하기로 하고,
연년과 증산년이란 일체법을 말한다. 연년과 증산년이란 것은 일체법을 말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상, 내가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봐도 비행기 타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상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런 상상이 일어나서 나는 비행기 타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킨다고. 그게 연년이야. 내가 비행기를 몰라도 안 타봐도, 아니 내가 자우령 발리를 몇 번씩이나 갔지만은 내가 발리 끄트머리라도 가봤겠어요, 안 가봤겠어요? 내가 발리를 갈 일이 없잖아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봐도 발리 해변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게 발리 해변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내가 안 가봤으니까. 그렇지만 간다고 상상할 수가 있지. 그것을 우리는 연년이라는 거예요, 연년. 연년은 내 마음에, 꿈에, 어릴 때는 이상하게 꼭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이 자꾸냐? 근데 높은 데서 뚝 떨어지면은, 여러분 아파요? 꿈에서 떨어지는 거 안 아파요? 안 아픕니다. 그리고 쭉, 완전 경공수를 통해가지고 노숙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꿈 꾸는 날은 항상 이불에 뭘 그려. 예, 높은 데 떨어지면. 내 경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꿈에 그런 지역이나 그런 세상을 나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꿈을 꾸지. 그게 경험하지도 않고 상상도 아니야. 꿈이야. 근데 그 꿈이 내가 그렇게 꿨다고 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냥 그런 꿈이야. 심지어 개꿈까지도 이야기를 하잖아.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지. 그 꿈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증상년이에요. 꿈 꿨다고 로또 사는 사람 다 바보들이야. 그냥 꿈의 일이야.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걸리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지. 여러분 꿈꾸고 로또 사가지고 1등 되는 사람이 많겠어요? 예? 그냥 샀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래서 샀나? 라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이래서 당첨된다는 사람이 많겠어요. 꿈보다 이래서 당첨된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당첨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한 징조를 분석해보면은, 기억해보면은, 요래서 내가 이번에 1등 됐나? 저래서 했냐? 이번에 자기가 어제 꿈꾼 거 가지고 나한테 미래를 묻는 사람들 많아. 그럼 미래를 묻는 사람들 많으면 제가 대답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 꿈 이야기해도 뭐 나는 하는 이야기가 좋은 꿈이네.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꿈도 나는 좋은 꿈이 되는 거지. 그 꿈이 좋은 거야. 사람이 좋은 거야. 나는 사람이 좋은데 자기는 꿈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내가 내 생각하고 다른 거지.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칭찬이래. 꿈 꿨다고 내 지금 현실이 그렇게 달라지진 않아. 막 기분 좋고 찜찜하고 정도입니다. 그 꿈을 꿨는데 여러분 기분이 찜찜해서 그날 불행이 일어납니까? 예. 그 불행이 일어날 확률이 없지는 않아. 그래서 일어나면 어떻게? 아이고 그냥 어제 안 그래도 직구정 꿈을 꿨더니 오늘 이렇다라고 연속극에는 이야기가 나오지. 근데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 어제 악몽에 시달린 사람들 많습니다. 멀쩡하게 그 다음날 다 생활합니다. 멀쩡하게. 그러니까 그것은 다 증상년이야. 꿈꾼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라연이 지금 내 얼굴을 보고 있는데 내 얼굴을 보면서 내 강의를 들으면서 이치적으로 생각할까? 그러면 엉뚱한 생각을 할까? 제가 나라연 얼굴 보면 압니다. 엉뚱한 생각하고 있을 때 압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듣는 척하고 있거든. 분명히 생각은 엉뚱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얼굴 보면은. 그렇다고 내 말이 멈춰져요, 안 멈춰져요? 난 그대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라인의 엉뚱한 생각은 증상년에 해당됩니다. 물론 그것이 길게 가면은 내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지. 그러면은 인연이 되겠지. 예?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연년이 되겠지. 예? 그런 것이 등무관년으로 작용하고 있겠지라고 하지만 다 증상년에 해당돼.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데 각자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이 방해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은
그 서로의 생각에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증산연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서로의 생각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전혀 인연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증산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것을 우리는 일체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34조. 지난번에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서 차츰 이것도 뭐 더 설명,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해석이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설명을 계속 해봅시다. 내가 중론 설명하면서 이게 지금 이 단락 설명하는 사연 부정에 대해서 설명은 간단합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결과론적 해석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결과론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에 살아요, 과정에 살아요. 그래서 결과론적 해석인 인연이 과정에 딱 맞느냐 하면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아요. 결과론적 해석 가지고 과정에 적용시키려니까 실은 뭐야? 오히려 결과론적 해석이 과정을 억압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유식한 말 썼지. 결과론적 해석 때문에 과정을 제대로 못 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과론적 해석 때문에 과정을 제대로 못 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과거의 일에 너무 집착을 해서 그 원망에 집착해서 나는 현재를 살아요. 알고 보면 원망에 살아요. 예, 원망에 산단 말이에요. 그 원망이라는 건 결과론적 해석이지. 예. 만약에 그 원망을 넘어서면은 과거보다 나는 나은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원망 속에 살면 나는 과거보다 나은 사람이야. 오히려 과거보다 못한 사람이야. 오히려 과거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과거의 그 일은 한 찰나지간에 지나갑니다. 내가 원망이라 가지고 있는 일은. 그래서 한 찰나간에 지난 일은 분명히 그때 뭐냐면은 충격이 있죠. 충격이 있지만 찰나간에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일은 그 영향력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망을 가짐으로써 그 영향력이 미미해지대하게 된 거야. 예? 원망으로 인해서 영향이 지대하게 된, 커진 거야. 커졌기 때문에 실은 나는 뭐야? 그 영향에 의해서 현재 그 원망이라는 것 때문에 더욱더 과거보다 못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원망이라는 거야. 원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느냐 했을 때 원망에 산다면 못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은 과거 결과론적 해석 가지고 과정을 적용시키면은 과정은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큰 희망을 가졌어. 근데 그 희망이요 헛꿈이야. 예, 헛된 꿈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 헛된 꿈을 희망으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현실적일까 들떠가지고 오히려 실수와 오류를 더 자꾸만 더 범할 가능성이 많을까?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은 미래 막연한 희망 내지는 헛된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우리는 망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망상을 가진다면은 실은 어떻게? 내가 앞으로 그렇게 잘 될 거라는 것은 누구 해석이야? 나 해석이지. 이미 결과를 예단한 해석이잖아. 결과를 예단한 해석이잖아. 그러니까 그 결과를 예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그 결과를 예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많이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봅니다. 대체로 뭔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내용은요, 크게 여러분 삶에 지장을 주지 않는 크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나 문제니까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실은 미래를 예단했기 때문에 예단했다는 얘기는 미리 정해놨지.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현재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실은 결과론적에서 막연한 믿음 내지는 예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한 인연의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내 주관적 해석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오류의
내용들에 해당된다. 자, 34쪽. 그래서 그것에서 빠져나오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분석적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분석적이지 않다고 해서 너무 자유방임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잘 가지고 읽어보면은 또 우리한테는 좋은 내용들이 있겠죠. 자, 결과는 연에서 생기는가.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6번째 계속이니까. 가, 위, 종, 연생, 위, 종, 비연생, 시, 연, 위, 유가, 시, 연, 위, 무가. 결과는 연에서 연을 쫓아 생기는가? 연을 쫓아 생기는가? 비연을 쫓아 생기는 것인가? 그러니까 결과라는 것은 결과가 아직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안 일어났죠. 안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이라 그러죠. 과정이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기 이제 나중에 가면은 결과가 일어났다는 견해를 우리는 유라 그럽니다. 유.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아직 뭐도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입니다. 무.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일어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일어났다.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일어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라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또 읽어봅시다. 이 연은 결과를 갖는 것인가? 이 연은 결과를 갖지 않는 것인가? 그랬을 때 결과가 있다면은 결과가 아직 생기지 않았는데 연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결과가 아직 생기지 않았어. 연이라는 것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건이야. 연이라는 것은 결과를 만드는 조건이야. 그러면 결과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연은 있어요? 없어요? 연은 아직 없죠. 만약에 결과가 있다면 연은 있어요? 없어요? 결과가 있다면. 그 여러분들은 결과가 있다니까 그 이전에 연을 생각하는데 결과가 있다면 연은 없습니다. 왜 결과가 있다면 연은 없어요? 연이라 할 게 없죠. 결과만 있으니까. 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아래 가봅시다. 만약 결과가 존재한다면 그 결과는 연에서 생하는 것인가? 비연에서 생하는 것인가? 만약 연이 존재한다면 그 연은 결과를 가지는 것인가? 결과를 가지지 않는 것인가? 그 두 가지 모두 불합리하다. 왜인가? 앞에 개성을 그대로 연속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래를 가면 이 법을 원인으로 하여 결과가 생할 때 그 법을 연이라 부른다. 7번째 개성이 뭐냐면은 인시법 생과 시법명 위연 약시 과미생 하불명 비연가.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위에서 가면은 이 법을 인연으로 하여 결과가 생길 때 그 법을 연이라 부른다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 앞에 설명한 뭔가 결과가 생겼을 때 앞을 예측해서 연이라고 부르는 거야. 연이라. 근데 결과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연이라 할 게 없겠지. 만약 결과가 아직 생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비연이라고 부르지 않겠는가? 이야기는 연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이라 부를 수가 없다는. 결과가 아직 생기지 않았는데 무엇을 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결과가 아직 생기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는 인과 할 때 이게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 이게 조건이라고 이야기해. 그거는 뒤의 해석이지. 내 과정 속에서 보면은, 내가 삶의 과정 속에서 보면은 나는 아직 결과가 생긴 거야. 결과가 생기지 않은 거야.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조건은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조건은 아직 없는 건데 자꾸만 어떻게 사람들은 조건을 생각하니까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조건을 생각하니까 결과대로 되겠어요? 결과대로 안 되겠어요? 결과대로 안 되겠지. 즉 조건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고 과의 결과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야. 금수저야, 은수저야, 흙수저야, 나의 삶이야. 나의 삶입니다. 애들은 지금 금수저, 흙수저를 중요하지. 근데 요즘 TV 드라마 보면은 금수저 애들이 다 못된 놈으로 나와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들은
그리고 흙수저를 다 선량하게 해. 옛날부터 그냥 맞지? 신데렐라 신드롬 옛날부터 있는가 봐.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다 약자야. 강자는 다 악한 놈으로, 아니 놈만 아니고 여자도 있던데. 다 그래 돼 있더라고. 요즘 왜 또 부잣집 아들을 다 마약쟁이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드라마마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했을 때 이게 결과적, 드라마 작가들이 결과적으로 돈이 있어야 타락하기가 쉽더라는 거야. 돈이 없는 놈은요, 타락할래도 돈이 있어야 타락하지. 그래서 일탈을 그렇게 하지 못해 라고 설정한 것은 아닌가. 물론 돈 있는 선량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랬다면은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돈 있는 사람들을 묘사했을까라고 했을 때 돈 있는 것이 그만큼 불리한 거야.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그 결과론적 입장의 해석에 따른다면은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들이요, 악한 사람들이요? 내가 얼굴을 관상을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별로 없네. 그래서 다 선하게 보이나 뭐하게 보이나 했을 때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고. 돈 있어서 선악이 결정되고 돈 없어서 선악이 결정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선악은 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금수저 흙수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과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평가해야 되겠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5쪽. 여러 연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왜인가? 만약 결과가 아직 생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연이라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눈으로 연해서 결과가 생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의 주관으로 해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주관으로 해석하는 것을 눈으로 연해서 결과가 생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시간의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결과 어느 시간의 지점에서 바라보니까 인연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 인연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부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과거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 남산에서 나올 때 다들 찾아와서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전화위복이라고. 전화위복, 전화위복이라고. 근데 전화는 일어난 것 같아. 근데 위복은 생겼을까요? 그 사람들의 뭐냐면 그랬으면 하는 바람 내지는 나의 격려일까? 여러분, 전화가 일어났을 때 다시 복으로 만들려면요, 부단한 고생을 해야 돼. 우리나라가 1950년대, 물론 그 앞에도 더 엄청난 전화가 있었지만 그 동족 상잔의 전화, 그 다음 53년에 휴전하고 난 다음에 그 폐허 속에서 세상 이 나라 지구상에서 최빈국에서 그 전화에서 위복이 생깁니까? 그 위복이 생기가 삐끗삐끗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전화의 구렁텅이로 다시 팡팡 떨어지는 건 일도 아닌 상태. 왜? 항상 누구의 불행은 누구의 행복으로 가기 때문에. 일본이 패전국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헤매다가 우리나라 6.25 동란 때문에 선진국 대열에 끄는 옆에 나라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베트남에 그냥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에 어떻게 끼어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경제 부흥을 일으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뭐냐면 전화에서 위복을 받는다 했을 때 그 위복의 내용도 다이나믹하고 참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꼭 우리가 이래야 되느냐라는 반성의 지점들이 엄청나게 많고, 여러분들 아직도 개인의 욕심은 모든 사람들이 위복하기를 바랄까? 전화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할까?
이 뭐냐면 욕망의 갈등 속에서 그것을 제지하면서 우리 사회를 유지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 사회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지금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는 것인데, 이 위복되는 데까지가 얼마나 걸렸어요. 실은 지금 6.25 동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기가 75년이에요. 예? 해방 후 80년이에요. 80년 같으면요, 예?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물론 지금 세계의 내용들이 아주 우리가 모르는 다른 시대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 시대 전환에 그래도 시대 전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큰 복화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쉽지 않습니다. 전화위복이 쉽지 않아요. 막 친구 고사에서 그래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지. 참, 그래서 이렇게 강의 들으러 계속 오시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항상 머리 조아리면서 감사하지. 내가 아마 49제는 다 지내주려고.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야. 결과론적으로. 역행보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역행보살이라는 게 뭐예요? 누가 나 괴롭히면은, 저도 누가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괴롭히니까 괴롭힘으로 끝나요. 내가 저 괴롭힘에서 내가 무사해야 되고 나를 지켜야 되니까 더욱 알뜰살뜰하게 나에 대한 의무 책임을 다하면 잘 살아요. 잘 살아서 그 사람을 나중에 보니까 역행보살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못 살게 굴던 사람을 역행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 역행보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결과론적 이야기지. 괴롭힐 때는요, 한 대 가서 패주고 싶지. 한 대 가서 패주고 싶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 된다 라고 하질 않습니까? 결과론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정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은 결과에 의존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런 인연으로 저런 인연으로 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해야 되겠어요? 그냥 해석이야. 해석입니다.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 점치러 가는 행위가 바보 같은 거야. 점은요, 결과론적 해석입니다. 결과론적. 여러분, 나이 40 중반에 점치러 오면은 자식 문제입니다. 50 중반에 오면은 남편 문제입니다. 60 중반에 오면 건강 문제입니다. 뭘고 그게 어려워? 어려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뻔하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살아가는 인생 순서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거 바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뭐 맞추기가 뭐 어려워. 아이고 신통하네요. 나 그래 신통하려면 나 일도 아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야. 그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외로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느냐가 종교적으로는 더 중요한 문제겠지. 그래서 뭐 결과 인연 설명하는 거 뭐 있으니까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이게 다 결과론적 이야기입니다. 연은 결과에 의존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결과는 나중이고 연은 먼저인데 결과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연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결정됐어. 결정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이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야.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 시간은 더 있다고. 시간은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이번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 하면 되지. 더 있습니다. 막 아까 내가 예보를 하는데 수련아가 삼성사가 해탈승하면서 쫙 따라하는데 나 저게 나중에 중될라 그러나. 다음 생에 내가 수련아는 목소리 좋고 하니까 막 머리 깎고 차려 살아. 그거 싫다고? 머리 깎아달라고? 다음 생에 누구 깎아주겠지. 내가 꼭 안 깎아도 도구하고 이거는 다 있으니까 세상에 구비되어 있으니까 깎아주는 놈만 있으면 될 거다. 이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가 내가 좀 잘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린다고 안 들으면요. 이번 생에도 못 듣고 다음 생에도 못 쓰고. 잘 안 들리는데 들으면요. 이번 생에 조금 듣다 보면 들을만 해집니다.
들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변기가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해가지고 앉아보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 안 나오대. 이게 쪼그려 앉아야 되는데 그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데 이게 책상으로 또 걸터 앉으니까 이게 여러분 책상에서 걸터 앉고 가가지고 도시락 까먹었지. 내보지는 않았거든. 안 되더라니까 나는. 근데 지금은요, 쪼그려 앉아라면 난리 납니다. 옴절이 가지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면은 다 됩니다. 하면은 야 이게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 별 다 있다. 다 합니다. 다. 왜 다 하느냐? 결과라지. 이럴 수 없다, 저럴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라고 해서 끝난 것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방통이 있고 저기에는 저런 방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면 되는 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병과 같다. 비유를 들었는데 저급한 비유입니다. 물과 흙이 청목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그 비유 듣는 게 이렇게 한계질 수밖에 없고, 그 비유를 설명을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처럼 요즘처럼 다원적 사회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과 같다. 물과 흙이 화합해서 병의 발생이 있다. 그럴 경우 병의 연을 보기 때문에 물과 흙 등이 병의 연임을 한다. 그러나 만약 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물과 흙 등을 비연이라 부르지 않겠는가? 물과 흙 등이 연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결과는 연에서 생하는 것이 아니다. 연에서 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떻게 결과가 비연에서, 연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결과가 생길 수가 있겠는가? 결과가 연 속에 미리 있다 하거나, 이게 또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36쪽 한번 펴보시면은, 과, 선, 연중, 유무, 구, 불가, 선, 무위, 수연, 선, 유, 하용, 연 하는 겁니다. 결과가 연 속에 미리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그 둘은 모두 불합리하다. 결과가 연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금수저, 억수저지. 운명론 같은 거. 이 결과는 정해져 있어 하는 것이 연 속에 있어. 아니,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요? 하니까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 나쁜 짓 안 하는 거? 나쁜 대학 나온 사람들은 좋은 일 안 하는 거? 그게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마치 그것이 정해지. 그래서 하니까 아유 그렇게 콩 심은데 콩 나죠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게 콩 심은데 콩 납니다. 근데 팥 심은데 팥 나는 것 아닙니까? 왜? 콩과 팥이 달라요? 다르죠. 그렇다고 해도 그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뭘 심으면 뭐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콩과 팥이라고 해서 목적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콩으로 메주를 쓸 수도 있어요. 팥으로 팥죽을 끓일 수도 있어요. 콩으로 두부를 만들 수도 있어요. 팥으로요 앙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어떻게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마치 정해진 것처럼 생각해서 이미 연 속에 결과가 있다면은, 연은 연이요 과요? 연 속에 결과가 있다면 과지. 연 속에 결과가 있다면 이미 과지. 연은 없는 것 아닙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연에 과가 이미 있다면은 그건 연이냐고? 과지. 과지. 금수저가 잘 되는 것 같으면은, 세상은요, 금수저가 잘 되는 것 같으면은 세상은 금수저가 금빛 찬란해지겠지. 그런데 금수저들이 다 오늘 세기의 재판이 일어난다고. 무슨 세기의 재판이? 돈 재판이지. 일어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이혼 소송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뭐도 할 필요도 없지만은, 여러분 있으니까 이혼도 지랄맞게 하는 거야. 무슨 이혼한 게 자랑이다.
그러면 여러분 돈 많은 게 좋은 거요? 뭘 그렇게 지지부진 저 그냥 밑바닥까지 다 보이게 온 사람들한테 공개를 다 하고 그러느냐고 라고 했을 때 그게 좋은 거예요. 또 있는 게. 예? 내 같으면요. 아이고 그냥 내가 어디 큰 주지 같으면 여러분들 내 만나겠어요. 해가지고 칭견한다고 하겠어요. 말도 되도 않는 칭견이라는 말을 쓰겠지. 칭견이라는 말은 경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경전에서 사람은 그냥 만나는, 상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절에 신도 많은 절에 있으면요, 저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칭견하니 아니에요. 나 그전에 왜 보람의 법당 주지 오는 애들이 우리보다 한참 후배다 말이야. 보람의 법당 다니는 신도들이 와가 나보고 주지 스님 칭견한데 칭견이 아니고 만나는, 그냥 너가 예의를 차리려면 뵙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슨 칭견이냐. 너는 오늘 나한테 칭견하러 왔냐 만나러 왔냐. 많이 있더라고. 지가 칭견이란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은가 봐.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 법당의 주지보다 한참 선배인데? 그럼 칭견하러 가야지. 근데 칭견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 그런 것들이 뭐냐니까 참 세상이 야속한 거야. 야속. 사람을 뭐 해봐? 껍데기로만 보라. 껍데기로. 사람을 껍데기로 보니까 대상화시키지. 어느 포장지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좋은 백화점 가면 명품대. 예? 저 남대문 시장 오면은 저작거리 양품대, 상품대. 그게 말이 되느냐고. 명품이든 상품이든 필요한 사람이 사서 쓰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사서 쓰는 것이 뿐이에요. 예. 필요한 사람한테는 명품은 명품이 아닙니다. 남대문 시장의 상품이 명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고요. 물론 그 명품은 명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명품도 가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같이 지어지지는 않는다. 일방적으로 같이 지어지지. 그런 뭐냐면은 사변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우리는, 아이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어느 동네 살고 이 동네 살고, 어? 재산대가 얼마고 뭐가 어떻고 교육은 어느 정도 받았고 이런 소리를 한다고. 이런 소리를 한다고. 여러분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 사기 잘 치겠습니까? 덜 받은 사람이 사기 잘 치겠습니까? 예. 했을 때 다 다르면, 예. 그런 것들을 정해놓지 않았는데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야속한 세상이죠. 그죠? 자, 그래서 36조 그러므로 사실은 영 가운데 미리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없는 것도 아니다. 만약 미리 결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연이라 부르지 못할 것이다. 결과가 미리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미리 결과가 없었다고 해도 연이라고 부르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물을 생하도록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물이 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물이 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가 없다고 했는데 연이라 부르지 못하죠. 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물을 생하도록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오역입니다. 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물이, 즉 결과가 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이라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은 것을 마치 정한 것처럼 결정한 것은 엄청난 오류라고 중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인연에 대한 부정을 이제 했잖아요. 인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연에 대한 이야기. 연이라는 것이 상정이 타당한가 했을 때 마치 그거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본네트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는 게 좋겠죠? 아는 게 좋겠죠? 그거 모르고 자동차 운전하다가 서면은요, 이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 상식은 아는 게 좋겠죠. 전화를 걸어서 배터리가 다 됐는데, 카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내 차가 안 가요 라고 하는 것보다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내지는 이게 엔진 오일이 타서 뒤에 매연이 많이 생기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야 자동차 운전하기에 훨씬 낫습니다. 그걸 아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압니다. 아는데 그것이 운전하고 다니는 데 대해서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돼요. 그거 알면 알미고, 운전하고 다니는 것은 그 운전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알면 보조적 작용이에요. 보조적 작용이지.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한 부분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조적 문제입니다. 보조적 문제. 그 절대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위 학자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조적으로 볼까, 분석한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봉할까? 절대적으로 신봉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자꾸만 해서 경제학자들 중에서 뭐 낙수 효과니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냥 경제는요, 경제입니까? 사람 마음입니까? 사람 욕망이고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똑 부러지게 정해진 적이 어디에도 없어요. 신석기 이래로 우리가 생산을 해서 거래한 이래로 사람의 욕망은 천차만별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사회가 미국이 더 이상 우리는 험한 일 안 하려고 해서 공해 사람은 싹 다 개발도상국으로 다 주고, 그래서 우리가 조선업도 받고 뭐도 받고 다 한 거잖아요. 받고 다 해서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을 아주 싸게 사들여서 자기들은 막 소비를 해도 되는 나라로 자리매김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산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사라져요.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자기들이 생산 안 하니까 돈으로 막는데 한계가 있지. 그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채가 늘어서 1년에 자기들 부채 이자만 1조 달러가 나간대. 자기들 나라 빚의 이자만 1조 달러가, 우리 보고 3,500억 달러 달랬잖아. 그 돈 줘도 1년 부채 이자도 감당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조 달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서둘러 어떻게 해? 내가 지금 돈 찍어내서 빚으로 물건 땡겨오는 건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관세니 뭐니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서 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그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싸게 물건을 공급받을 때, 야 어디든 다 우리 자유무역하자. 왜? 관세 없이 들어오는 게 미국은 저거리 유리하니까 하는데, 지금 자기들이 관세 장벽을 만들어 가지고 견제하고 하니까 세상이 다시 어떻게 냉전시대처럼 경제 구조가 반쪽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뭐 저쪽 브릭스 쪽 하나, 미국 쪽 하나, 우리 같은 물건 팔아먹는 나라 입장에서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옛날에 전 세계 다 팔아먹는데 지금 반밖에 못 팔아먹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불리한 줄 알았어. 그리고 그게 몇 달 전까지 이야기였습니다. 불리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한 예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다 할 수 있고, 미국도 막 저가 상품으로 막 가니까 파주의 LG에서 TV 공장,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디스플레이, 그걸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는데 중국이 그냥 디스플레이 시장을 다 잠식해가지고 LG 파주 공장이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미국이 관세를 빵 때리는 바람에 파주의 디스플레이 공장이 다시 살아나. 왜요? 중국이 안 들어가는 거야. 싼 게. 그럼 어떻게 해? 그거보다는 좀 비싸지만 그래도 싼 LG 거를 사다 써야 될 거다. 그러니까 파주 LG 공장은 트럼프가 구세주래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이렇게 한꺼번에 예단되지가 않는다는 거야. 사람의 심리고 사람의 욕망이고, 싼 거보다는 부차적으로 더 싼 거, 덜 싼 거, 뭐 이런 가치의 문제가 세속적으로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학문적으로 결정이 돼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요렇구나 해서 노벨상 받아. 노벨상은 싹 다 결과적 산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살아나가는 거는요, 결과적으로 살아나가요. 안 그러면 도전과 모험과, 그걸로 요즘으로는 투자. 예? 그 다음에 투자라는 건 손실을 각오하는 행위잖아. 그래서 그러한 모험, 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롭게 헤쳐나갈까? 지혜롭게 헤쳐나가. 노벨상들은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돼. 내가.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결과에 대한 예단, 잘못 생각하는 거죠. 자, 사연 존재 부정 두 번째. 앞에서 일체의 인연을 묶어서 논파했으니 이제 여러 가지 연을 분리해서 논파하는 것을 듣고 싶다. 답변. 그래서 답변에 31쪽 한번 보면은 약, 가, 비유생, 역, 부, 비무생, 역, 비, 유무생, 하득, 은, 유연. 만약 결과가 유로부터 생한 것도 아니고 무로부터 생한 것도 아니고 유무로부터 생한 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인연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과가 유로부터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과거의 열은요, 무엇의 결과겠지. 뭐지? 결과겠지. 그러니까 있는 거지. 예. 근데 그 있는 것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달라지는 거야. 이것도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가 있지도 않죠. 그러면 결과가 있지도 않다는 얘기는 결과가 없다면은 없는 것에 다시 어떻게 어떤 없는 것에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닌가. 과거의 일이 이어지니까 없는 것에서 결과가 일어난다면, 즉 이 이야기를 자세히 뜯어놓고 보면 설일체유부의 너의 이야기가 뭐냐면 설일체유부는 찰나생 찰나멸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멸했는데 생이 일어납니까? 멸했다면은 멸함에 생이 일어나냐고. 멸하면 끝났지. 생은 일어나면 안 되지. 생했어요. 일어났다면은 멸로 이어집니까? 있다면은. 생겼다면은 멸로 이어지면 우리는 생멸이라는 변화로 생각하니까 그렇지만은 멸했다면 생이 일어나지 않고 생했다면 멸하지 않아야지. 그게 뭐냐면 타당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이제 일체 생멸, 찰나생 찰나멸의 비판입니다. 멸했다라는 얘기가 결과가 없다는 이야기지. 없다는 것에서 있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생했다며 그럼 있다고 하는 거잖아. 있는 것이 멸할 수가 있는 것이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생과 멸은 무엇인가? 있다와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형이사학적으로 가면 그거죠. 여러분 없는 것은 있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여러분 내가 능언경 강의할 때나 이야기하잖아. 없는 것은 우리가 추론할 뿐이지. 있는 건 역시 우리가 추론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알고 보면은 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알고 보면은요 멸하는 겁니다. 있다고 하는 것은. 멸한 것은요 멸한 거예요. 또 다른 생이에요. 멸한 것은 또 다른 생입니다. 우리가 생이라고 이야기하자면 생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멸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생다면은 멸로 이어지고 멸다면은 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생멸이라고 확정해서는 안 돼. 그렇지만 우리는 생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왜 그렇게 보느냐? 우리는 유위로 보기 때문에, 나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생멸을 이야기합니다. 과정으로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어떤 존재? 과정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적 존재라고 했을 때 이 존재는 있는 거예요. 가설해서 임시로 설정해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임시로 설정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있음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있음을 집착해. 그래서 그 있음을 집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무아라고 해요. 통칭. 무아라고 이야기해요. 그 무아라는 이야기는 아나트만 실체가 없다는 거. 우리 월요일 날 이제 실체나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실체가 없다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한다면은 내가 어떤 어느 날 심심해서 한 십몇 년 전에 여러분들 수계시경 사진을 봤거든. 단체 사진 딱 찍었는데 아따 수현신 보살 젊대. 어? 다 젊어요. 어? 다 젊어. 그러면은 그대로 있어야지. 실제 한다면은. 예? 실제해요. 실은 그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수현신 보살이 실제 하는 것처럼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달라지죠. 그래서 옛날 전화로 10초만 통화했던 거를 요즘은 1분 15초 합니다. 1분 15초. 옛날에는 이런저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만약 이 강의 마치면은 방에 쏙 들어가지고 안 나왔는데 요즘은 나와서 오만 이야기 다 듣습니다. 물론 예전에 방에서도 내가 기가 밝아가지고 오만 이야기 다 듣습니다. 그때도 밖에 나와서 듣는 거는 이야기에 동참한다는 이야기죠. 네. 했을 때 달라졌죠. 그 달라졌을 때 여러분 내가 달라짐을 느끼 가능하다 이야기하다 보면 달라졌지. 맨날 오면요 그놈이 그놈이지. 아침에 오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것처럼 여기고 말하는 거지 실제 하지는 않습니다. 그 실제하지 않은 나한테 무슨 실체가 있겠습니까? 실체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아의 이야기입니다. 무아를 알아야 되는데 무아를 모르니까 어떻게 괴로운 거죠. 아유 내가 지난번에는 안 그랬는데요. 우리 병원에 약 타러 가면 뭐야 아니요 그저께까지만 괜찮았는데 그건 그저께 일입니다. 그 말을 인정한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의사 앞에서는 그저께까지는 괜찮은 나예요. 지금 의사 앞에 앉아 있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앞에 앉은 나는 그저께 괜찮은 나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의사한테 항변하지. 아유 그저께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의사는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하기 때문에 요즘 애들 말로 멍멍이 무시를 해요. 멍멍이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치 나온 것까지만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직업이단 말이야. 그 과학적 태도죠. 직업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쭉 있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유무의 이야기로 확대되는데 그것은 다음 주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자